엄청 심한 사구체 신염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신장이 너무 안 좋아서 얼굴 그렇게 띵띵 부었는데 그걸 이제 한참 놔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 안 좋아서 수술을 하려니 애가 너무 어린 거예요. 수술을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이제 최대한 안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다 보니까 제가 한 6개월 정도 병원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엄마가 애기 놓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 광역버스 같이 그렇게 자리 많은 버스 있잖아. 그거 타고 막 이제 병원을 다녔는데 그 당시에 막 그 짧은 다리로 앞에 이렇게 의자 사이로 어떤 분 양복이 내려왔는데 거기를 의자인 줄 알고 발로 막 이렇게 했다가 그 하얗게 만들어서 아저씨한테 혼나고 이랬던 기억이 나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간호사 선생님들이 엉덩이가 너무 조그만데 주사 찌를 데가 없다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마 항생제 계속 맞았겠죠. 6개월 동안. 그래서 그때 제 장이 다 망가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유익균을 먹여야지, 유산균을 먹어야지 이런 기초적인 상식이 없었던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뒤로 쉽게 살이 잘 찌고 살찌기 싫으니까 살 빼놓으면 또 조금 관리 못하면 쭉 찌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런 것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나는 신장이 좀 약한 사람이야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뭐가 이제 안 좋으면 이렇다 이제 아까 우리 정은혜 사장님 케이스에서도 그 이제 구내염이 잘 이제 메라테크 먹고 나서 좋아졌어요 했었는데 저는 구내염이 항상 10개, 15개씩 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괴로운 게 겉에서 보면 티가 안 난다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겉에서 보면 하나도 모르는데 제가 그 덧니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덧니 위주로 많이 나요. 그러면 수업 시간 동안 거기에 딱 달라붙어 걔가. 그 구내염 훅 패인 게. 그러다가 수업 시간 끝나고 나면 친구들이 말을 걸어. 극강의 고통을 느끼면서 이걸 떼야지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하고 얘기를 했어요. 애들하고. 그랬었는데 그 구내염이 30년 동안 그렇게 나다가 메나테크 먹고 단 한 달 만에 안 나기 시작하는 걸 보고 저희 식구들이 메나테크는 신비의 약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이 다 먹기 시작했어요. 진심으로. 언니가 구내염이 안 나서 신경질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왜냐면 너무 신경질적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너무 아픈데 자꾸 사람들이 와서 말을 거니까 그게 너무 괴로웠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2016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39살 때 이제 병원에 딱 그때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2015년도에 느낌적인 느낌이 제가 여기에다 제 옛날 사진을 넣었어야지. 딱 1, 2, 3교식 3박자가 맞는데 그죠? 그건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계속 오실 거니까 그죠? 네. 그 당시에 제가 94kg 나갔었거든요. 이제 너무 이렇게 띵띵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고 나면 붓는다는 게 진짜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뭔가 신장이 망가졌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왜? 나 옛날에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뭐 했다? 운동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먹는 거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운동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막 PT도 엄청 끊고 밤마다 막 이렇게 줄넘기하고 그럼 그 다음날 아파. 또 회복하고 운동해. 또 아파. 이걸 1년 하다가 11월 달에 이제 건강검진을 하러 갔더니 만성신부전 3기 수치라고 얘기를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10년 지나면 투석할 것 같다. 너 이대로 살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니 되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3개월 뒤에 어쨌든 재검을 해봐야 확실하니까 3개월 뒤에 만나자 하고 그 사이에 한 게 333 클린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8주 동안 30 클린을 했거든요. 그리고 갔더니 사구체가 정상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운동이 아니라 먹는 거에 비밀이 있다는 거 그때 이제 제가 안 거고 막 병원에서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강북에는 세란병원이 유명합니다. 건강검진으로. 아시는 분들 아시죠? 세란병원이 엄청 유명해요. 건강검진으로. 왜 건강검진으로 유명한데 자꾸 찾아가게 되냐면 잘 발견해요. 건강검진은 잘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많이 해봤으니까 잘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시내 중심부 있는 데도 있지만 강북 쪽에는 강북 삼성 옆에 이제 세란병원이라고도 되게 유명해서 직장인들 많이 가는 이제 거기서 사구체 이제 3기인 것 같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왔더니 그분들이 딱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들이 잘못 잰 것 같다. 정말 죄송하다. 왜냐면 제가 쭉 호기심이 많아서 저는 한 군데서 안 하고 여기 좋다고 하면 저기 가서 해보고 저기 좋다 하면 매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거 핑계 삼아서 시간도 많이 쓰고 회사에 출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남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근데 제 기초 제 히스토리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전에 60이 커트라인인데 61이었고
그해 세란병원에서 이제 53이 나왔었던 건데, 세란병원에서 자기들이 잘못 쟀어요. 87이에요.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었다는 걸 이제 제가 알고 메나테크에 비밀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 안 했던 게 아니잖아요, 제가. 다른 거인데 큰 변화를 못 느꼈으니까 운동해야지 이렇게 했던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미친 듯이 메나테크를 전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먹는데 비밀이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이제 신인 사업가 상도 타고 PD도 달성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약 10여 년 만에 이제 3년 만에 이제 메나테크 이제 그 좋다는 은행을 그만두고, 네. 이왕 할 거면 어차피 그만두고 은행을 그만둬야 되니까 이제 메나테크에서 계속 좋은 강의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귀가 좀 열리게 된 거죠. 아, 이게 아니구나. 여기 어차피 은행을 다녀봤자 이제 내 인생 55세 끝인데 45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좀 빨리 시작하자. 50대에 시작하는 것보다는 빨리 시작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43살에 이제 제가 회사를 그만뒀어요. 43살 1월 달에 그만두고 이제 메나테크를 시작해서 6년 만에 이제 Q 실버 PD를 이제 달성해서 이제 작년도에 이제 실버 PD 달성을 하고 메나테크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발히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반드시 1000억 달성을 해야 되겠다. 뭐 내 회사도 아닌데 막 어제 열심히 외치다가 왔거든요. 1000억 달성을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네, 다 같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그러면서 왔답니다. 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 저랑 같이 하는 건 제가 그토록 어색했었던, 그렇지만 여러분도 꼭 하셔야 될 꿈과 목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네. 시작. 네, 너무 좋은 말인데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꿈꾸란 얘기는 되게 많이 들으시고 또 아이들한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꿈꿔야 돼. 너 뭐 할 건데? 너 이제 커서 뭐 할 건데? 꿈꿔! 라고 하지만 그 꿈을 꾸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 되는 건 반드시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고 좀 꺼주세요. 네, 그것을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메나테크 와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꿈만 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꿈꾸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꿈을 꿨으면 그걸 어떻게 생생하게 꿈꾸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될 것이라는 100%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게 현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강의 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메나테크 와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그거였어요. 사업을 하겠다 결단을 했더니 실버 PD는 꼭 해야 된대. 얘기 많이 들으셨죠? 실버 PD가 두 줄의 끝은 실버 PD거든요. 그래서 실버 PD는 꼭 해야 된대. 그래서 실버 PD 유지만 하면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전 세계 여행도 매년 갈 수 있고요. 일단 한국에 사는 거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이런 강의를 계속 듣다 보니까 기한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한을 정했죠. 언제로 정했다?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라는 기한을 정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그걸 혼자 마음으로 정했다가 이러다가 현실이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마다 선언을 한 거죠. 강의에서. 왜? 지키고 싶으니까. 선언하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저는 책임감이 되게 강한 스타일이라서 쪽팔리는 게 싫으니까 말하면 지켜야 되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강의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됐다? 실제로 저희 아이가 1월 8일 날 졸업을 했는데 제가 12월 31일 날 실버 PD Q를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항상 뭐 박수 받자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얘기하고 꿈꾸고 생생하게 꿈꾸고 그다음에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기한을 정하고 그다음에 그게 될 거라고 100% 믿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믿는 걸 제가 배운 게 처음에 이제 강의를 이제 들었어. 저도 똑같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했거든요. MBA 똑같이 이 자리에서 들었고 그 MBA 들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10년 전에 MBA 들을 때는 정일자 스폰서님이 거의 강의를 다 하셨어요. 혼자서. 3분의 1 하셨거든요. 근데 정일자 스폰서님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디렉터일 때 PPD라고 생각하고 강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PPD가 되고 싶으면, 당신들이 PPD가 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나처럼 된다 하셨는데 그 말을 사실은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왜? 서울대 간 사람한테 서울대 어떻게 가냐고 물어봐야지. 아직 서울대도 못 가본 사람한테 서울대 어떻게 가냐고 물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일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테크가 아니라 제가 농협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은행 다닐 때도 승진 해본 사람한테 승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야지. 승진 못 해본 사람 백날 붙잡고 얘기해도 오답만 가르쳐 주더라고. 자기가 해보지 못한 것에는 생생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협 다닐 때도 승진고시가 있어요. 농협에 2가지 시험이 있거든요. 하나는 고시. 그래서 11과목 시험을 치고 순서대로 20명을 바로 승진시켜주는 시험과 60점 이상 커트라인 되면 나래비를 세워서 승진한 순서의 나래비를 세워서 시간이 되면 보내. 그건 한 10년 걸려요. 승진해서 다 가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바로 나가는 20명 안에 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년에서 2년 사이에 붙은 사람 10명한테 밥을 사주고 네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시험 칠 때 물어봤어요. 얘기할 거 아니에요. 밥 거나게 얻어먹으면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밥 먹으면서 들었던 얘기들을 쫙 정리를 했더니 교집합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11등하고 바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성공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메나테크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공한 사람이 한 얘기는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인생의 경험에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 나는 PPD가 가고 싶고 적어도 실버 PD가 가고 싶으면 실버 PD 이상 한 사람의 얘기를 일단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믿고 그대로 꿈꾸고 계획 세우고 행동하면 된다. 사실은 오늘 그게 다예요. 근데 그거를 해보느냐 안 해보느냐는 거죠. 듣기만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교육 과정에 뭐가 준비되었냐면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 과정이 이 얼마나 네트워크 시스템 안에 잘 되어 있느냐가 네트워크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책에 전부 다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가 10년 동안 있어 보니까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공의 8단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네트워크화 시킨 게 이제 이 성공의 8단계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그것 중에서 오늘은 우리 1단계인 꿈과 목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 건데 아직 메나테크 모르면 메나테크 아니라 나의 건강 꿈 목표도 괜찮고요. 내 삶의 꿈 목표도 괜찮습니다.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시고 나머지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 꿈과 목표를 실현시키는 수단으로서의 메나테크를 어떻게 할 건가 를 고민해 보시는 게 나머지 단계이다. 근데 이건 어디서 배울 수 있냐? MBSA 과정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건 온라인 과정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꿈을 꿔라. 그 믿음이 실제 상황이 될 때까지 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책을 읽어라. 그리고 어떻게 생생하게 꿈을 꾸라고 하니까 그 생생하게 꿈을 꾸는 거의 방법이 뭐예요? 그 꿈을 계속 생각해야 되잖아요. 저희 집에 가면 아직도 제 실버 PD 목표가 2023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3년에 2번까지 하고 3번째 못해서 실패했어요. 실버 PD를. 그래서 그때 적어놨던 그 제가 종이가 저희 집에 아직도 다 붙어 있어요. 그걸 보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 내가 왜 그때 왜 안 뗐냐? 새로운 종이를 붙이려고 했다가 왜 안 뗐냐면 내가 그때 왜 실패했는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그걸 안 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붙이고 말하고 하면 뇌는 반복을 통해서 익숙해지면서 내 의식은 3%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무의식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무의식이 자극되어서 그 방향으로 가도록 모든 우주의 에너지가 어떻게? 앞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붙이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사실은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오히려 그런 걸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된다. 맨날 국영수만 배우고 사회, 자연, 과학 이런 것만 배우다가 메나테크 와서 이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도 마찬가지고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붙이고 말하고 선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난 이거 정말 하고 싶어. 할 거야. 근데 기한을 둬야 돼. 그냥 할 거야가 아니라 언제까지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들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메나테크 HMD 비즈니스 다이어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이어리에 보면 이게 있어요. 나의 꿈을 현실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린 종이는 바로 이 다이어리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이어리에 내가 되고 싶은 모습, 가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적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5살 때 꿈이 의사였어요. 저희 엄마가 엄청 많이 아팠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막내 동생을 놓고 전체 이가 다 빠져서 30살 때부터 틀니를 하셨어요. 잘 씹지 못하고 넘기니까 너무 많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픈 엄마를 보면서 항상 의사가 돼야지 했는데 어땠다? 고등학교 때 너무 친한 친구가 문과를 가서 문과를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자기는 외교관이 돼서 전 세계를 다니고 싶대.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갔어요. 외교관. 문과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꿈이 돌아 여기까지 다시 온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대학교 잘 가고 그냥 직장 생활하고 서울에 빚 없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 정도였다가 메나테크 왔더니 똑같은 이 자리에서 꿈을 쓰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 칸을 못 채우겠는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 좌절하고 정말 난 꿈이 뭐지? 그랬는데 이런 자리가 반복되면서 6주에 한 번씩 계속 반복되고 저도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앉아서 또 쓰고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는 이렇게 잘 쓰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본 거는 내가 지금 꿈이 없다고 우리 이제 곧 적어 볼 거거든요. 근데 내가 꿈을 적지 못한다고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연습 안 해봐서 그런 거니까 연습해보면 된다. 꿈도 연습이 필요하다. 그런데 왜 꿈꾸는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나? 일단 꿈을 이루기 위한 다음 스텝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봐야 된다. 꿈을 처음에 꿀 땐 되게 막연한데 자꾸 꿈이 구체화가 되기 때문에 훈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스텝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고난과 시련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훈련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내 꿈이요. 잘 생각도 안 해보고 너무 조그매. 그러면 진짜 조그만 장애물에도 에이 그만둬. 내 친한 친구가 다음 주에 만나재. 에이 4주차 안 가야지. 진짜 오랜만에 연락 왔는데 안 가야지. MBA.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메나테크를 통해서 저 사람 신장 사구체가 53이었는데 87이 됐어? 근데 10년째 투석 안 하고 오히려 정상이래. 나도 진짜 그렇게 되고 싶어. 라는 꿈이 이따시만큼 커지면은요. 친구야 다음에 만나자. 야 친구야 강남 센터 9층에서 만날래. 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꿈을 여기 안에서 훈련을 해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것들을 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나가서 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내면 할 수 있습니다. 제 옛날에 실제로 해봤거든요. 남들은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30만 원인가 내고 그 IMF가 아니라 저기 뭐죠 이거 코로나 때 너무 집에서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무슨 꿈꾸고 뭐 드림보드 하는 그런 거를 온라인으로 해봤어요. 돈 내고. 그랬더니 막 이렇게 이미지 뭐 핀터레스트에서 이미지 선택하면 그 이미지를 고화질로 출력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보내주고 30만 원 내고 해봤어요. 그런 거 해주는 데도 많습니다. 그렇게 돈 내고도 하는데 진짜 많은 사람이 모여서 했어요. 근데 그런 것도 하는데 메나테크 안에서는 어떻다? 그냥 시스템 안에 있으면 건강도 찾지만 진짜 나의 꿈을 깨달아가는 여정을 여기 안에서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메나테크가 목표나 꿈이 아니라 내 꿈을 진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메나테크를 너무 잘 쓰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이게 제 꿈이에요. 네. 제가 꿈을 찾다 보니까요. 정익자 사장님이 제일 처음에 꿈 강의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아무도 학교 선생님이셨잖아요. 48살 때 은퇴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48살이 될 때까지 아침에 아무도 안 깨우고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게 꿈이라고 그러는데 저 그 꿈을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 웃었거든요. 속으로. 이게 저게 무슨 꿈이야.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꿈은 거대하고
빌딩이라도 하나 지어야 꿈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여기 안에서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이제 자기가 진짜 바라고 하고 싶은 꿈이 뭐냐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한 번도 외국을 못 나가본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이제 제 꿈이 이제 정말 이렇게 한 달 이렇게 나가서 유럽 여행해 보는 게 제 꿈이었는데 그걸 언제 실현했냐면 아이 낳고 16개월 차에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남편이랑 2년을 준비를 하고 남편 회사에 2년 동안 들들들 볶아서 얘기해가지고 남편 회사에 한 달 휴가를 내고 모든 휴가를 모아가지고 한 달 휴가 내고 저는 이제 육아 휴직한 상태에서 남편하고 유럽에 한 달 동안 자동차 여행을 했어요. 아이는 엄마한테 맡겨놓고. 너무 과감했죠. 근데 그때의 기억이 지금의 저를 살려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정말. 그때 기억이 정말. 그리고 나서 제가 여행에 관한 여러 가지 강의를 듣고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왜 그게 나를 살려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꿈이 뭐냐면 저희 아들이 이제 떠나갈 거잖아요. 언젠가 제품을. 그래서 저희 아들이 떠나가기 전에 저희 아빠랑 우리 셋이서 전 세계를 셋이서 이제 1년 동안 여행하는 게 제 진짜 꿈이에요.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상상하게 생생하게 이렇게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희 3명 사진을 재미나이한테 줬더니 저랑 어떻게 좀 비슷하게 생겼나요? 저 남편 아들이라고 재미나이가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고 싶은 데를 나열을 했더니 이게 저희 신랑이 직접 손수 만든 캠핑카가 있어요. 봉고를 이렇게 5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캠핑카를 만들었는데 그 캠핑카하고도 너무 비슷하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걔가. 어쨌든 그 사진을 그려줬어.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제가 가고 싶은 이런 뭐 사진도 올려주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근데 이 과정에서 내가 배운 건 아까 말했듯이 꿈이 왜 적어보자고 하냐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고 싶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 어떻게 명확해야 되나? 제가 이 꿈을 꾸고 시작한 다음에 꿈을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아들이 가야 돼. 언제 갈 수 있을까? 시간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기한이 정해져야 돼. 근데 아들이 가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자친구 생기고 직장 다니고 절대 안 될 거잖아요. 정했어. 군 입대 전후 갈 수 있을 것 같아. 어때? 키워보신 분들 많나요? 그때 아니면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려면 근데 남편은 퇴사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남편을 퇴사시킬 거예요. 저희 남편 공기업 다니고 있어서 60 몇 세까지 다닐 수 있는데 50 몇 살 되면 제가 퇴사시키는 게 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년간의 생활비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잘 갔다 오고 나서 아무 일도 없으면 나은 50년 어떻게 할 거예요? 쉬고 나서의 삶도 필요하고 돌아올 자리도 필요해. 계산해봤어. 하루에 제가 남편이랑 그때 여행을 해보니까요. 셋이서 정말 원하는 데 가서 아무 데나 그냥 그날 발 닿는 곳에 호텔에서 자고 싶으면 하루 한 100만 원 필요하겠더라고요. 여행 다니면. 그러면 1년에 3억 6,500만 원이 필요해요. 기회비용까지 치면 얼마가 필요할까?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체적이 되는 거잖아요. 삶에 대해서 내 계획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다 꿈은 다르겠지만 하나의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삶에 자기 결정권이 있냐 없냐는 거죠. 아무리 원해도요. 내 삶에 내 결정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메나테크를 제대로 이해하고 한다면 우리는 내 삶에 자기 결정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건 안 해도 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남편 그만둬 나랑 같이 가자를 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자기 결정권이 생겨야지만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메나테크를 만나서 제 첫 번째 꿈은요. 메나테크 공짜로 먹고 싶다였어요. 잘 모르실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제 스폰서님이 골드 ED 하면 된다 그랬어요. 한 달에 한 200만 원이 나올 거래요. 그래서 골드 ED를 4개월 차에 했어요. 제가. 미친 듯이 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에 골드 ED를 했었고요. 그러고 이제 미국을 한번 갔다 왔더니 정말 나도 여기서 연금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년 8개월 만에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PD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빚도 청산하고 우리 아이가 중고등학교 됐을 때 유학을 보내줄 정도의 엄마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6학년 때까지 실버 PD 해야 되겠다 목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버 PD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정말 내 삶에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단어를 배운 거야, 여기서. 그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SBO PD, 정확하게 얘기하면 SBO PPD, 네 줄에 각자 브론즈 PD가 있는 PPD가 되면 내 삶의 자기 결정권 1년 여행 갔다 와도 무너지지 않는 레그를 만들면 되겠구나. 이 계획이 선 거죠. 이제 저한테 8년 남았습니다. 아들이 군대 가기 전까지. 그때까지 열심히 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인생 여행 가려면 뭐 3스타 PPD 하면 무조건 좋겠죠. 네, 우리 스폰서님 안 오셔도 되는데 항상 와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이제 로드맵을 메나테크를 통해서, 메나테크가 목표가 아니라 내가 진짜 꿈꾸고 하고 싶은 걸 메나테크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꿈하고 목표의 차이는 뭐냐? 언제까지라는 기한을 정한 것이 꿈과 목표의 차이다. 그래서 꿈하고 목표하고 다를 게 없다. 다만 기한을 정한 것이 목표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프린트는 안 해드렸어요. 부담스러우실까 봐. 네. MBSA에서 하라고. 근데 그 뒷장에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요. 꿈하고 목표를 기한으로 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걸 잘 하기 위한 만다라트라는 아주 좋은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 것들도 있어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적었더니 2025년 9월에는 꼭 해야지 했더니 이제 12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의 실습 여기에 5가지 예시를 들어놨으니까 이거 한번 3가지씩 적어보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MBA생들 뿐만 아니라 오늘 참석하신 분들 계속 훈련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3가지씩 5분 동안 적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 더 많이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5분 동안 어떻게 3개씩은 적어본다. 어떻게 내가 되고 싶은 모습, 메나테크를 기준으로 하셔도 좋고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인생에서 내가 되고 싶은 모습도 좋습니다. 가고 싶은 곳 3개, 하고 싶은 일 3개, 나누고 싶은 거 3가지, 갖고 싶은 거 3개. 지금부터 35분까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가고 싶은 곳에 유럽이 제일 많더라고요. 스위스 가고 싶다. 제일 많으신 것 같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북한 가고 싶다는 우리 조금호 박사님은 선교하러 아마 가고 싶으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되고 싶은 모습. 나 이거 발표하겠다. 한 분 모시겠습니다. 무조건 될 겁니다. 한 분. 된다. 된다. 기회를 네, 우리 앞에 사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아유, 책상이 너무 좁죠. 네. 이거 종이를 가지고 나오셔야 머릿속에 다 있습니까? 네. 네. 네, 먼저 자기 소개 부탁드리고 네. 네, 안성에서 온 김용광입니다. 네. 네. 먼저 가고 싶은 곳은 네. 호주, 캐나다, 스위스. 네. 네, 그다음은 비즈니스의 사업. 네, 메나테크의 인이 되겠습니다. 네, 메나테크의 일단 1차 목표는 무슨 직급이실까요? 언제 뭐가 되실 거다? 우선은 공부를 많이 해서 네. 이번 기후 끝날 때까지 네.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네, 목표 정하시겠다. 네. 마지막 7주차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같이 나누고 싶고 네. 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네, 아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갖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건강, 네. 둘째도 건강, 셋째도 셋째도 건강. 네, 꼭 건강해지실 겁니다. 박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해 보이시는데 건강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으신가 봐요. 그죠? 꼭 스토리를 들어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다음 고PD 때 아마 올라와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어떠냐면요. 이거 몇 번 해봤어 하시는 분들은 막 적으세요. 근데 아직도 저처럼 네, 한 칸도 제대로 못 적으시는 분들은 처음 해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 번 홈미팅과 여러 가지 자리에서 많이 해보시면 달라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꼭 이 꿈을 적을 때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네, 그랜드 카돈의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이 한동안 너무너무 유행을 했었고 저희도 지평동에서 나누면서 정말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줬던 책인데요. 네,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0배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생각도 10배, 목표도 10배, 꿈도 10배를 하라는 뜻입니다. 즉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저희 파트너분들하고도 그렇고 사실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딱 실현 가능한 만큼의 꿈만 꾸는 거죠. 그러고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랜드 카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량과 사고의 크기가 성공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배 내가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은 꿈의 크기를 가져야지만 성공을 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걸 해내는 것은 성공이 아니고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다?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10배의 이제 꿈을 가지고 10배 행동을 했을 때 뭘 가능하냐? 성공은 누구나 하지만 성공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메나테크 안에서도 성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게 뭐의 차이다? 10배의 꿈과 행동력의 차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것을 경험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2023년도에 이제 실버 PD를 달성을 했지만 성취를 못했어요. 끝까지. 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얻은 것이 뭐였냐면 Q12 브론즈 PD였어요. 1년 내내 브론즈 PD는 한 거야. 내가 실버 PD 하려고 미친 듯이 막 하니까 Q12 브론즈 PD는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3년 만에 메나테크에서 Q12 브론즈 PD가 처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배 법칙 책을 읽고 맞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성공의 유지. 그래서 지금은 사실 브론즈 PD는 그냥 있어도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버 PD, 골드 PD 이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성공의 유지는 10배의 목표와 행동량이 뒷받침되어야만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적다
적당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목표만 정하는 것은 절대 성공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메나테크에서는 이 성공을 너무 수치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고 너무 가시화되지 않잖아요. 그죠? 아까 뭐라 그랬죠? 생생하게 꿈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꿈꿀 수 있는 도구로 메나테크에서는 여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도 이제 여행에 대한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세 가지 여행에 대한 이제 메나테크 비전이 있습니다. 스텝업이란 여행, GIP란 여행, PD 서밋이란 여행입니다. 근데 제가 이 여행에 대한 여러분들과 정말 깊은 의미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서울대학교의 최인철 교수라는 이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행복이라는 주제로 1시간 강연한 강의가 있어요. 유튜브에 꼭 들어보시길 바래요. 정말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자기가 이게 기쁨에 관한 축이고 이게 의미에 관한 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의미를 주면서도 기쁨을 주는 행위에 대한 어떤 행위가 기쁨도 주고 의미도 주는지를 점을 찍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먹는 거는 조금 기쁘고 조금 의미가 있대. 누군가랑 같이 먹는 건.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 플레이 이렇게 있고 워크 우리 막 같이 산책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의미는 조금 있는데 기쁨은 조금 더 준대. 그런데 여기 보면 TV를 보는 건요. 기쁘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 건 정말 의미도 없고 기쁘지도 않대요. 이렇게 점을 찍어놨는데 여기에서 기쁨도 주면서 의미도 주는 최고의 행위는 여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이 강의를 진짜 오래전에 들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00만 원짜리 백은 우리 300만 원짜리 어제도 여행 갔다 오면서 세관 신고하시고 오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300만 원짜리 백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없지만 300만 원짜리 여행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소름이 돋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메나테크에서 동남아 여행을 가족이랑 한 명 보내준대. 기껏 해봤자 300만 원이에요. 둘이 갔다 오면. 맞잖아요. 아이고 그거 내 돈 주고도 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쌓이고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한 파트너들이랑 가는 게 10년이 되니까 어떻냐면요. 다른 거예요. 어제 가서 가족들하고까지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하고 언제 내가 내 파트너의 가족분하고 3일이고 4일이고 부딪히면서 얘기를 나누고 눈을 마주치고 아침 조식을 같이 먹고 그렇게 해보겠어요. 발 마사지를 같이 하고 어떤 날은 같이 걷기도 하고 밤새 같이 뭘 먹고 케이크를 먹고 깔깔깔 호호호 하면서 어저께 막 그 일본 케이크 그렇게 맛있다면서 웃고 아침에 얼굴 많이 부었네요. 어제 케이크 때문이죠. 이런 얘기를 언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단 3, 4일 만에 너무나 가까워진 거예요. 우리 비근한 예로 죄송하지만 우리 조 박사님 남편분이 정말 오셔서 너무 친근하게 제가 정말 어렵게 느껴졌던 분인데 너무 친근해진 거예요. 같이. 너무 감사했었거든요. 우리 그 신예 사장님 시어머니 모시고 오셨는데 어머님이 어제 마지막 애프터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됐다. 내가 진심을 다해서 내 마음으로 돕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게 이 여행의 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딱 보이잖아요. 너무나 즐거우면서도 너무나 의미 깊은 일.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하고도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아이가 5살 때부터 가기 시작했어요. 5살 때부터. 그래서 5살 때부터 가기 셔서 14살까지 거의 10번의 여행을 저희 아이랑 가면서 저희 아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태국 여행이었고 뭐 미국의 라스베가스도 같이 가고 뭐 하와이도 같이 가고 어제도 같이 가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걸 만약에 우리가 매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족하고. 전혀 다른 일이죠. 선생님 아까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하셨잖아요. 남은 50년 동안 매년 가족들을 바꿔가면서 줄을 세워서 내년엔 네가 갈래? 그 내년엔 네가 갈래? 하시면서 가족은 다 데리고 갈 수 있거든요. 조카 1, 조카 2, 딸 2, 딸 2 이렇게 하면서 한번 간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것도 최고의 럭셔리로. 정말 직원들 수가
그 회원들 수만큼 있으면서 곳곳에 배치되어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 어저께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최고의 조직 생활을 해봤는데 이 정도 규모의 여행을 준비하려면 보통의 노력과 돈이 드는 게 아닌데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스텝업. 이 스텝업은요, 단기 계획으로도 가능합니다. 실버 ED만 되면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GIP는 가족 동반 아시아 여행입니다. 제가 옛날엔 동남아 했는데 어제 일본 갔다 오니까 아시아라고 바꿨어요. 아시아 여행입니다. 이건 약간 중기 계획이 필요하고요. 골드 ED 이상 되면 가능한데 브론즈 PD 이상만 계속 한다면 평생 갈 수 있는 여행입니다. 매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PD 서밋은 이제 전 세계 여행입니다. 맨날 하와이만 가더니 바뀌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올해만 해도 파리를 가거든요. 네, 뭐 스페인도 갔다 왔고 뭐 오만 데 다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약간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PD 때부터 갈 수 있는데 실버 PD 이상만 유지한다면 평생 갈 수 있습니다. 단 스텝업도 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실버 ED 이상이지만 매년 성장해야 갈 수 있는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여행을 매개로 하느냐? 매 회차 업그레이드 되어야지만 여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장해야 여행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도 뭐 어떤 해는 못 가고 그랬어요. 하지만 내년에는 갔다 온 사람들 간 사람들이 있으면 또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제가 열심히 지켜도 봤고 지켜보니까 내년에 꼭 같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도 해봤고 저는 스텝업 첫 회차는 아예 못 갔었거든요. 너무 가보고 싶은 거예요. 갔다 온 파트너들 표정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내년에 반드시 가야지 하고 갔거든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여기 있는 요 꼬마가 저희 아들이에요. 5살 때 처음 간 거예요. 2017년도에. 네, 그래가지고 조그만 애도 올라와 선물 다 줄게 했더니 요렇게 올라와가지고 춤추고 막 난리치던 애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엄마도 모시고 갔었어요. 이제 자비를 드리면 한 사람은 무료로, 한 사람은 공짜로 이렇게 못생겼죠. 예뻐진 겁니다. 제가 메나테크를 통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이가 이렇게 크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저희 동생하고도 한번 같이 갔고요. 어머니 항상 모시고 가고 그랬던 우리 아이가 네. 이렇게 컸습니다.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 드레스 코드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드레스 코드가 크리스마스였어요. 그 빨간색이나 초록색 아이템을 준비하시오 했더니 자기가 제 카드로 산 거예요. 쿠팡에서. 그래서 어저께 어떻게 하고 사진을 찍었냐? 요렇게 하고. 네. 사진 앞에서 모든 메나테크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좀 이리 와봐 이러고 사진 찍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저희가 일본이 이제 동계 올림픽으로 너무 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스키 점프대에 가가지고 저희 리프트 탔었거든요. 그 스키 점프하는 사람들도 막 보고 이렇게 같이 어느새 이렇게 많이 컸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제일 마지막으로 너무 눈이 오길 바랬었는데 눈이 안 오고 너무 날씨가 좋아서 진짜 멋졌던 이 호수 이름이 뭐죠? 네, 시코츠 호수. 네, 진짜 멋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학교를 빼먹고 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요거 제출하려고 사진 찍었어요. 네. 그랬고, 네, 다 같이 이렇게 호텔에서 일본에 이렇게 넓은 방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넓은 방이 있는 호텔에서 다 같이 이렇게 저녁에 놀러 갔다 들어오다가 사진 찍은 거예요. 새벽 12시에 들어오다가 네, 사진 찍었고요. 이렇게 다 같이 네, 사진도 네, 준비해줘가지고 저희 아들 네, 한 40은 돼 보이는 포즈로 네, 사진 찍었고 다 같이 저희 HMD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다음은 영상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이 힘듭니다. 푸쿠옥입니다. 네, 이번 5월부터 10월까지 네, 여러분들의 도전을 통해서 내년에 함께 가는 곳은 네, 바로 베트남의 가장 핫한 곳이라고 하죠. 푸쿠옥으로 내년 3월에 떠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네, 시간이 충분합니다. 네, 5월부터 10월까지 네, 골드이디 하시면 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정말 푸꾸옥에 내년 3월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 어제 엄청난 네, 사실을 또 알고 온 게 있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나테크 1000억 달성을 위해서요. 네, PD 서밋 2027년도 네, 어디로 간다? 네,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네, 대표님께서 따내셨더라고요. 우리 1000억 갈 테니까 무조건 메나테크 코리아만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네, 도전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간다? 너무 탐나지 않으세요? 언제 우리가 인생에 한번 이탈리아와 그리스와 튀르키예를 잇는 지중해 여행을 떠나볼 수 있겠습니까? 네, 최고의 여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여행을 네, 가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자, 혹시 R=VD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네, 뭐 이걸 갔다 왔다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걸 왜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R=VD라는 것은요, 네, 이겁니다. 마음속으로 성공한 모습을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그리면 그것이 결국 현실로 나타난다는 뜻인데요. 네, 우리의 현실은 바로 생생한 꿈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이지성 작가의 꿈꾸는 다락방이란 책에 나오는 네,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시각화와 감정이입 그리고 확신, 이 세 가지가 R=VD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나도 저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시각화와, 보셨죠? 감정이입, 저 배에 내가 타고 있다는 감정이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도 저기에 있을 수 있다. 저 사람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꿈꾸는 다락방에 나와 있는 R=VD를 통해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걸 4월에만 들었어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조금 확률이 떨어질 것 같은데 3월에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모션이 있기 전에 들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네, 꿈은 무조건 크게 가져야 된다. 아까 우리 10배 법칙에서도 얘기했듯이 함께하면 더 많이, 함께하면 더 멀리라는 말처럼 우리는 함께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메나테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면 시스템 레버리지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3교시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